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엘람 장한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미루기병이 찾아올 때 그 징후를 알아챌 수 있을까라는 카테고리 미루는 습관 극복하기라는 책으로 입가에 미소를 띠는 아침을 열겠습니다. 행동만이 자신과 목표 사이 거리를 좁힐 수 있다고 했다. 이때 미루기는 행동의 적이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성공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내실 있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반면에 미루기병이 있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불가능한 일이라서 일이 재미없어서 등등이 핑계를 붙이며 자신의 습관적인 병을 합리화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일은 점점 재미없어지고 인생은 계속 지루해지는 늪에 빠지게 된다. 갈수록 부정적이고 수동적으로 변하면서 절망과 게으름으로 빠져든다. 이런 증상이 깊어지면서 결국 미루기병이 생긴다. 당신이 미루기병에 걸렸다면 아마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대답을 회피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저항이다. 이런 저항만 사라져도 당신의 실행력은 훨씬 강화될 수 있다.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그 일의 난도가 높다고 생각되면 거부감부터 들고 어떻게든 미루고 싶어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는다. 일종의 해피인 셈이다. 하지만 설령 그 일을 끝까지 미룬다 해도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일을 미루는 행위 자체가 삶의 본질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번에는 내 친구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사례, 올해 32살인 제이는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 대인관계가 좋은 데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만큼 당연히 그에게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 몇 년 동안 누가 봐도 달달한 연애를 하며 적당한 때를 봐서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복병이 두 사람을 하루아침에 갈라놓았다. 전후 사정은 이러했다. 그의 여자친구가 출장을 가게 되면서 일주일 뒤 월요일 여동생의 생일을 챙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자친구의 안목을 믿고 전화를 걸어 대신 선물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여자친구의 부탁인 만큼 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전화를 끊자마자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오늘이 화요일이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엿새나 더 남아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 정도 시간이면 선물을 사기에 충분하니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목요일 회의에 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바쁘게 이틀을 보내고 목요일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비로소 여유가 생기자 그는 퇴근 후 선물을 사러 갈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퇴근할 때쯤 친한 동료가 함께 식사를 하자며 찾아왔다. 그는 아무 때나 사러 가도 되는 선물 때문에 동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흔쾌히 수락했다. 눈 깜빡할 사이에 토요일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선물 사러 가는 일을 계속 미뤘다. 고작 물건 하나 사는 거잖아. 쇼핑몰에 가서 몇 분만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 모처럼 회사에서 해방된 주말인데 오늘은 일단 쉬고 내일 가자. 그는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합리화했다. 다음날 그는 선물을 사기 위해 쇼핑몰을 한 바퀴 돌아왔지만 무엇을 사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여자친구가 내 안목을 믿고 부탁까지 했는데 절대로 실망시킬 수 없지. 그럼 뭘 사야 좋을까? 내가 고른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면 어쩌지? 그는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한참 주저하다 결국 선물을 고르지 못한 채 좀 더 고민해본 후 다음날 다시 살아오기로 했다. 여자친구의 여동생 생일 파티가 월요일 저녁에 열리니 아직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월요일 저녁이 되도록 그는 선물을 사지 못했고 결국 꾀병까지 부려가며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회피했다. 3개월 뒤 결국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소식이 내게에 들어왔다. 친구의 러브스토리가 비극으로 끝난 이유는 미루기 습관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할 일을 미루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핑계를 댔다.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그가 맞닥뜨린 모든 사람이 그의 핑계거리가 되어주었다. 회의 동료와의 식사, 주말맞이 휴식 등등 마음만 먹으면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가져다 붙일 수 있었다. 핑계거리는 어디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100개의 거짓말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핑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나의 핑계거리를 찾아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그 일을 미룰 때마다 새로운 핑계거리가 쌓인다.
핑계거리는 마약 같아서 한 번 손대면 또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고 결국 중독에 눕혀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중독의 대가는 가혹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 즉 사업, 성공, 책임 등을 뺏어서 간다. 과연 이런 대가를 치르기까지 핑계를 대며 일을 미뤄야 할까? 사실 미루기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사람을 한없이 지치게 만든다. 이 정도 이유로도 미루기 악몽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면 결정타를 날릴 마지막 카드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미루는 습관이 시간과 에너지뿐 아니라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 자, 이쯤에서 당신에게도 미루기병이 있는지 간단 테스트로 살펴보자. 1. 해야 할 일 리스트가 꽉 차 있고 그중 중요한 일과 부차적인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도 당신은 중요하지 않고 별로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처리하면서 중요한 일은 계속 뒤로 미룬다. 2. 일을 시작하는 시간을 늘 1시 30분, 2시 30분 단위로 맞춰둔다. 3. 남들이 자신의 시간을 뺏었거나 일을 방해하는 행동을 싫어하지만 사실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정작 당신 자신이다. 4.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가도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커피나 차를 마셔야 한다며 다시 자리에서 벗어난다. 5.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지거나 생각의 변화가 생기면 즉시 그 일을 중단한다. 이 5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이미 미루기병 환자 대열에 들어선 것이다. 미루기병을 3분화하면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중국 소설가이자 혁명가인 루신 역시 이런 말을 남겼다. 위대한 업적과 근면함은 정비례한다. 일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그 성과가 세월과 함께 조금씩 쌓이다 보면 기적을 만들기도 한다. 근면은 똑똑한 사람을 실력 있는 인재로 만들어준다. 반면에 나태하면 똑똑한 사람조차 무능한 나우저로 전락시킨다. 이런 사람은 자신은 아직 젊으나 시간이 많다고 자만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 똑똑한 사람도 배움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영화 감독 우디 앨런은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은 그들 삶에서 90%의 시간을 그저 무의미하게 흘려보냅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듯 가족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더는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당장 해야 할 일을 그 즉시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 우리에게 내일은 불확실한 미래에 불과하다. 그런 내일을 믿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 현재의 삶을 멋지고 알차게 살아갈 때 비로소 내일의 삶이 결정된다. 미루는 습관 극복하기 중에서 미루는 습관을 바꾸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내용이 적혀있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책을 통하여 채우고 만들어가는 세상은 모두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미루기 습관을 바꾸어 운명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